자, 지금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좀 도와드렸는데 이번에는 문자 상담 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1727님의 문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흥 은계지구 후반건설 전매권 보유 중입니다. 계속해서 보유해야 할까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전매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시흥 은계지구에 있는 후반건설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전망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시흥 은계지구 같은 경우는 소사선이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부족한 지하철 교통 라인이 확보가 됩니다. 역시 그런 점들이 아파트 가격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결되는 더 상위 지역인 소사 지역과 우리 지역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이 결국 이 지하철 라인이 연결되어도 그 가격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저 같으면 조금 보유를 오래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더 선행되는 지역, 오히려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으로 혹은 광명 지역으로 서울에서 인근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 전략을 취하셔라,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인근 쪽으로 갈아타기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보다는 매도 말씀해 주셨어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5524님의 문자입니다. 신도림 태영아파트 24평을 보유할까요? 아니면 매매할까요? 매도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한 매도 고민 좀 있으신데요. 이번에는 신도림 태영아파트입니다. 소형평수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도림 지역은 어느 정도 인프라 구성이 완성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미 가장 선행하는 2편의 세상 4차도 좀 좋은 가격대로 움직이고 있고, 역시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그리고 교통시설이 완비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이 아파트 평형대가 한 6억대 정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가성비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추후적으로 아무래도 더 선행되는 영등포 지역의 개발 그리고 가격대가 좀 더 부담을 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영등포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있을 때까지는 보유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보다는 계속된 보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1084님입니다. 상계 10동 임광아파트 37평을 지금 15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15년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 인강 아파트가 가장 선도돼서 가격을 이끌어가는 단지로서 가치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뭐 노원에 있는 다른 상계 주공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더 선행돼서 간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얼어붙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역시 우리 아파트도 그런 움직임을 따라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도 역시 조금 더 시기가 늦춰진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악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더 창동의 개발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15년 정도 거주하셨고 약간의 상승기가 있었으니까 비과세로 털고 조금 더 도심지 주변으로 이주하셔라,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된 보유보다는 이제 매도 타이밍 이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시다면 전화 주십시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볼게요. 끝번호 8090님입니다. 풍납 2동 극동 아파트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는 풍납 2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입니다. 역시나 매도할지 또는 보유할지 고민 있으신데 이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대로 남단에 위치한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입지 있지만 과거에 이제 풍납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을 주신 것 자체가 올해 초반기부터 작년 말까지 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역시 상승하고 나니까 지금 매도해야 될지 혹은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 재건축 연한은 뭐 끝까지 차진 않았지만 뭐 재건축에 대한 그런 호재가 우리 아파트까지 받기에는 아무래도 안전진단 강화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주변 지역, 이 풍납동 송파 지역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커지면 역시 가장 송파 지역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우리 지역도 그 가격 흐름을 좀 충분히 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주변 지역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신 후에 매도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샵 3989번으로 들어온 문자들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끝번호 5910님의 문자도 볼게요. 용산 파크타워 47평에서 55평을 실거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는 이제 매수 타이밍 좀 궁금해 하시네요. 용산 파크타워입니다. 실거주 목적이에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부동산 얘기할 때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는 뉴스가 많이 나온 지역이고 앞으로의 뉴스가 계속돼서 예정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만약에 실거주로 이 지역에 내가 꼭 입주를 하고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7월 이전에 전체적인 용산에 대한 플랜이 나오는 7월 전에 구입을 하셔야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자라고 하면 역시 용산은 서울 전역의 중심이고 향후에 뭐 신분당선 연결이라든지 혹은 국제업무단지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일찍 구매하셔라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를 좀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매수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샵 3989번 실시간으로 들어온 문자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1411님의 문자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한신아파트 32평 5억에 나왔는데요. 어떤가요? 향후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면서 5억에 나와 있다. 이곳을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가 좀 이런 고민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영등포구 대림동에는 한신 아파트거든요. 32평. 이건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5억대라는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역시 이제 주변 지역, 신길 중심 지역과 이 지역은 조금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을 좀 더 가지는 아무래도 신안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통돼서 주변의 교통 호재를 갖지 않아야 우리 지역도 조금 더 가격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결국 영등포라는 지역은 2030년까지 도심을 만드는 지역이고 신안산선 자체도 2024년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식이 괜찮은 걸로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더 되더라도 연식이 좀 더 괜찮고 좀 더 소형이라면 그런 흐름을 더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건너편에 보면 신동아라는 아파트가 조금 더 낮은 평수로 해서 가격을 조금만 보태면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파트로 알아보셔라 이렇게 조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신 아파트 쪽은 매수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것들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9900번님의 문자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금강 수목원 아파트 33평형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곳인지 아니면 이제 매수할 곳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이곳의 향후 전망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구로 같은 지역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실거주가 강한 그리고 공단의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30평대는 좀 흐름이 약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구치소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그런 뭐 차량기지 이전 뭐 그런 계획들이 다 실현돼서 바뀌더라도 결국 구로 전체가 좀 그런 이미지를 탈피해야 되는 뭐 1호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는 실거주 목적만 좀 채우시고 투자용 아파트는 좀 다른 지역으로 알아보셔라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좀 빠르게 볼게요. 끝번호 9595님의 문자입니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창동 주공 19단지 25평 혹은 장이동에 있는 대명 루첸 25평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어디가 좋을지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두 군데 중에서 매수 좀 고민 있으신데요. 창동 주공 19단지하고 장이동에 있는 대명 루첸 중에서 어디를 매수하면 더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창동 19단지와 대형 루첸을 따졌을 때는 역시 연식면에서 훨씬 좋은 대명 자체, 그러니까 뭐 2008년 거의 2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거주용 당연히 새 아파트에 가까운 연식 좋은 아파트가 더 살기는 좋겠죠. 하지만 뭐 역세권에서 가까운 곳 19단지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실거주 측면에서는 조금 더 직장 관계라든지 앞으로 이동하는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투자적인 측면을 같이 더한다라고 해도 역시 이제 뭐 19단지 같은 경우는 물론 창동역 역세권 개발 등이 남아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지만 역시 루첸 지역의 주변의 지역 루첸 주변 지역에는 역시 장위 뉴타운이라든지 이문 뉴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흐름은
그쪽 연식이 더 좋고 주변에 새 아파트가 나오는 쪽들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측면에서 이 두 아파트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장위동 지역에 역에서 좀 가까운 뭐 한 1000세대 미만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금액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알아보셔라 이렇게 조언 좀 드리겠습니다.